네, 브리핑 듣고 마감 전략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어제 오늘 조금 지지부진한 움직임 안에서 그간 못 갔던 소외주들이 움직이는 양상을 보여줬는데요. 그 안에 기회가 있을지 두 프로의 의견 들어봅니다. 정태근 미르경제연구소 이사, 송태현 유한타증권 과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목요일장 모처럼 말해 좀 조용한데요. 먼저 정 이사님, 네. 2,500선까지 올라오는데 그 속도가 가히 빨랐습니다. 2,273선 저점이었으니까 네. 한 10% 급격하게 올려 붙이고 지금 2,500선을 지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예탁금이 다시 좀 늘어나고 있대요. 네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다시 시장에 돌아오나라는 거는 긍정적일 수도 있겠는데 네. 사실 바로 이제 다음 달 며칠 뒤면 12월이라서 기관 투자자들 다 이제 북클로징 시작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수급이 좀 줄어들 것 같은데 긍정적으로 산타랠리가 진짜 올 수 있을지 지금 시장의 질적인 흐름 어떻게 보세요? 그 산타 랠리가 오긴 올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안 온 건 맞아요? 네, 안 온 것 같고 그래서 산타 랠리가 그러니까 개별주로 올지 대형주로 올지가 아직 판단이 제가 안 섰어요. 오긴 오는데, 그러니까 A라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B라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좀 확신이 안 섰거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저는 아직까지 시장이 기술적 반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세 상승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저는 이 공매도 금지 얘기를 계속해서 정말 죄송한데 공매도 금지 이슈가 만약에 없었다라면은 지금 속도라면은 저는 이미 2,600포인트 가 있어야 정상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간에 이제 공매도 금지 이슈가 조금 찬물을 끼얹었다가 다시 이제 시장이 좀 정신을 차리고 좀 돌아섰는데 그러면서 기울기가 좀 완만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수급도 봐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11월 1일 날 시장이 돌아서게 되면서 외국인 스타트를 끊었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11월 15일 날 금융투자 섹터가 다시 바톤을 이어받았고요. 네. 그리고 나서 11월 15일 날 금융투자 섹터에서 1조가량의 자금이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이건 어차피 차익걸생 매수기 때문에 기획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외국인이 이어받을까? 이거 좀 예. 관건인데 만약에 오늘 지금 현재 외국인이 이제 988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어받지 못하게 된다라면은 제가 생각했던 2,600포인트가 아니라 2,500포인트에서 조금 주춤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만약에 주춤해지게 됐을 때 이제부터는 기술적 반등이 끝이 날 것인가 추적 상승으로 갈 것인가 그 고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근데 만약에 추적 상승으로 가게 된다면 너무나 당연히 이제 산타랠리가 대형주 쪽으로 가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개별주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시장의 어떤 개별 예전보다는 바이오가 시가총액이 많이 커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개별주 장세로 넘어갈 때 어느 섹터를 보냐면 바이오를 봐요. 그러니까 뭐 대형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각지 어쨌든 바이오가 핫했었잖아요. 2차전지도 네. 그렇고 그랬었는데 오늘 어쨌든 이제 뭐 반도체가 좀 식는 분위기가 있고요. 엔비디아 실적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은데 좀 식는 분위기가 있고 2차 전지가 반등이 나오고 있다고 하지만은 최근 추세를 보게 되면 옆으로 이제 개그름 장세가 지속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국면에서 보다 보니까 개별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빠른 순환매가 발생되면서 이제 테마가 하루 이제 두대 잡기식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제 다시 변화가 생긴 건 바이오가 쑥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면 네. 이제 기술적 반등이 이제 여기서 조금 주춤해질 가능성이 있고 개별 종목 장세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 분위기가 계속되게 된다라면은 산타랠리가 개별 종목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 분위기를 얼마만큼 빨리 뒤집냐고 한 건인데 제가 얘기가 좀 길어지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장의 상승이 좀 이어지려면은 이 금융투자 섹터에서 외국인 쪽으로 이제 수급이 연결되게 되면서 삼성전자 중심한 IT 매수가 지속이 돼야 네. 대형주 쪽으로 이제 추세 상승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산타랠리가 나올 건데 만약에 그 연결고리가 끊기게 된다. 네. 그러면은 개별주 쪽으로 산타랠리가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A 방향, B 방향 두 개를 놓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구간은. 그렇군요. 결국은 외국인들이 이제 IT 중심으로 연속성을 보여주느냐, 수급의 연속성을 보여주느냐, 아니면 바이오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느냐, 이 양대 축 안의 움직임을 시그널을 잘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산타랠리 여기에 좀 달려있다. 그러면 이벤트적인 측면도 여쭤볼게요. 지금 금리 때문에 바닥을 짚고 올라왔습니다. 10% 이상 상승을 했는데 아쉽게도 오늘은 또 어제 대비 거래 대금이 좀 많이 줄어 있어요. 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지금 정 이사님도 이야기를 하셨고 FMC 의사로까지 공개가 되면서 사실상 이번 주에 대기됐던 빅 이벤트는 다 종료가 된 상황입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그럼 2,510선에서 더 이끌 재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시장 투자자들 고민이 깊어지잖아요. 뭐 봐야 됩니까? 일단 이번 주는 없어요. 이번 주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주 정도에 이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소비 관련돼서 연휴 동안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사이버 먼데이에서 얼마만큼이나 소비가 되었는지
그것을 통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될 테니까 그런 부분은 글로벌적인 부분에서는 한번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월가에서도 사실상 이러한 소매 지표가 사실상 좋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만약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월가의 지금 나스닥의 방향성을 꺾을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일단은 챙겨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로 국내적인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결국은 대주주 관련돼서 요건이 완화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수급적인 부분이 사실상 지금 기간이 북클로징에 들어가게 되면 더욱더 외국인들의 이런 선물 매수라든지 아니면 그에 따른 차익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더 많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더욱더 강한 이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러한 이제 대주주 요건 강화에 따른 더 큰 손들의 개인 큰 손들에 대한 이런 시장 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그 전까지를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수가 사실 강하게 움직이면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더 수익이 안 날 가능성이 또 높아요. 왜냐하면은 시가총액 큰 종목들 혹은 이제 시가총액 그 안에서도 섹터에 정말 대장들만 움직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지금 이러한 이벤트들이 얼마만큼이나 좋게 나오는지 혹은 빠르게 나오는지가 추가적으로 산타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이 여지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하나만 더 짧게 여쭤볼게요. 그 소비 지표 보자 하셨잖아요. 블랙 프라이데이, 그러니까 오늘 미국장 추수감사절로 연휴에 들어가고요. 금요일 블랙 프라이데이, 월요일 사이버 먼데이. 여기서 소비가 활활 타오르는 게 시장에 있어서는 추가 강세가 됩니까? 어찌 보면 지금 미국장은 이제 피크아웃 이후에 연착륙을 하느냐, 경착륙을 하느냐 이 부분을 시그널에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살짝 식어줘야 그래도 금리는 안정적일 것 같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굉장히 잘 나오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게 또 시장의 호재인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나오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소매 지표가 만약 꺾이는 부분이 크게 꺾이게 되면은 경기 침체라는 것이 사실 모든 이슈보다도 안 좋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네. 그래도 잘 나오는 것이 일부 노이즈는 발생을 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연착륙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만약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소매 지표가 급격하게 꺾이게 되면은 사실 금리에 대한 부분도 뭐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겠지만 경기 침체가 진짜 깊게 들이오게 되고 이것이 사실상 미국의 이러한 4분기 GDP를 많은 부분 갉아먹기 시작을 하게 됐을 때에는 미국 증시가 사실 안 좋아질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국내 증시 역시나 방향성 자체가 사실상 그닥 좋아질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스닥이 한 100포인트도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신고가까지. 그런 상황에서 금리가 한참 올라갈 때는 배드 이즈 굿 국면이었다면 이제는 금리가 안정화된 상황에서 이번 소비 지표는 굿 이즈 굿으로 해석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결과 꼭 같이 체크해 보시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섹터의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정 이사님, 이 부분은 좀 짧게 볼게요. 네. 오늘 반도체 쉬어가고 오전에는 2차 전지가 좀 고개를 드는 듯 하더니 종목 안에서 희비가 또 엇갈립니다. 네. 다만 이번 주 장세 들어서 뭐 이 시장을 다이소, 잡화점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좀 고르게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네. 질적으로 좋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앞서 송 과장님께서도 네. 지수가 가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더 힘듭니다. 이런 네.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지금 괜찮은 흐름 이어지고 있는 건가요? 지금 글쎄요, 괜찮은 흐름이라고 봐야 될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뭐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 내기에는 괜찮은 장인가? 지금 구간은 별로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더지잡기식으로 날마다 지금 테마가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네. 바뀌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종목을 매수하고 난 다음에 테마가 빠르게 다음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게 지속성 있게 상승이 나와야 이제 수익이 나는 거고, 물론 수익이 안 난다는 걸 알지만은 이 그 텀이 길어지게 되면서 시간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시간이 좀 길어지게 되면 이게 또 지루한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 네. 때문에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쉽지 않을까라 좀 봐지고, 그리고 이제 최근 시장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예를 들게 되면은 풍력 관련주인데 이게 지속성 있게 계속 올라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판단도 좀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속성 있게 가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은 또 지루해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왜 끄냐면은 최근에 시장이 특징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도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바이오를 말씀드린 것도 그런 것들이고,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총선 테마,
요 같은 경우는 요거 내에서도 뭐 교육이라든지 뭐 저출산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쉬운 구간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의 어떤 추세를 보시고 조금 끈덕지게 가져가야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아예 좀 관망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조금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 중기적으로 가져가야 좀 가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조금 이제 참고를 하셔서 시장에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잘 골라야 될 것 같은데 네네. 막판에 또 관심주로 저희가 힌트 들어볼게요. 특징주 보겠습니다. 오늘 방금 말씀하신 풍력, 재건, 엔터 잘 갔고요. 바이오도 괜찮았습니다. 푸른 기술 여쭤보겠습니다. 송 과장님, 우크라이나 철도 재건 사업에 우리가 참여한다. 9월에 우리가 방문을 했고요. 이번에는 MOU라는 성과를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MOU라는 측면에서 좀 더 수주의 어떤 구속력이 약한 거 아니야? 라고 보실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인가? 음봉이에요. 하지만 재건 이슈 살아있다면 지금 여전히 기회의 영역인가요? 저는 부정적이에요, 사실. 왜냐면은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 전체에 대해 부정적인가요? 아니면 철도주에 대해서 부정적인 건가요? 재건 자체 사실상 이제 부정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가 지금은 뉴스플로우를 찾아야지만 우리가 사실 알 수 있을 만큼 감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사실 지금 휴전인지 아니면 종전인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사실상 이 불확실성한 상당한 부분이 많은데 그 과정 속에서 재건에 대한 부분이 과연 얼마만큼이나 빠르게 이 진행이 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퀘스천 마크가 달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마에 대한 부분도 보게 되었을 때에는 테마가 가장 중요한 것은 신선도에 대한 부분일 텐데 그러한 신선도를 우크라이나 재건이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도 신선도도 다분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상 이 나온 흐름을 보게 되면은 어제 이제 관련된 뉴스가 나오게 되고 해당 종목들이 시간에서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 그것들이 결국은 아침을 기점으로 해서 대부분 세론의 플레이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부분이지 않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푸른 기술은 그나마 로봇하고 중첩되는 테마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까지 더 버티고 있던 거지 나머지 뭐 철도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음전 가까이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일단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 정말 철도 관련돼서 내가 진짜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기 위한 힌트는 현대로템이 정말 거래대금이 어마어마하게 터지느냐 이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냥 테마성으로 올라갈 때마다 차익 실현 그리고 다시 좀 가둬지게 되면 그때는 뭐 일부 사실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다 모멘텀 나올지 모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시그널은 또 현대로템의 거래에 달려 있다. HMM 보겠습니다. 브리핑에서도 들었고요. 오늘 매각본 입찰 디데이고요. 5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다음 달에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를 발표하게 될 텐데 사내는 욕심내서 8조 원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려는 이 매각 관련해서 인수하려는 쪽에서는 3조, 6조 이 정도 이야기 하더라고요. 유찰될 가능성도 있는지 송 과장님, HM의 향방 어디에 달려 있다고 보세요? 매각 예정가인데 사실 8조, 6조 결코 너무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 이 차이가 작지가 않아서 네. 과연 이게 성사 가능하겠느냐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사실상 이제 동원그룹이라든지 아니면 하림 이제 컨소시엄 같은 경우에도 자력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게 3조인데 그럼 나머지 3조에서 5조를 이제 차입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인수금융 관련돼서 8%의 금리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3조만 받게 된다 하더라도 이제 이자금이 2,400억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얼마만큼이나 높게 제시를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사실상 좀 쉽지는 않다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게 되면은 이것을 인수하게 된다 하더라도 만약 사는이 정말 계속적으로 연구체 관련된 부분을 주식 전환을 하게 됐을 때는 이 지분율 관련돼서 희석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네. 부분도 과연 얼마만큼이나 이거를 내가 감내를 해야 되는가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업황적인 측면에서 보게 된다 하더라도 업황도 뭐 여전히 좋지 않은 부분이 있죠. 사실 이런 부분을 다 생각을 해봤을 때도 과연 이것을 인수하는 것이 맞는가? 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인수에 대한 부분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을 때는 HMM은 뭐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않을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지금까지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이러한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아침에는 떠서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그 떠서 시작을 하는 것도 역시나 세론으로 대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속력에 있어서는 조금 신중하게 봐야겠어요. 마지막으로 짧게 특징주 하이브입니다. 엔터주가 바닥에서 올라오는 힘이 좋았고 하이브가 오늘 주도력이 좀 강해 보였습니다. 역성장 피크아웃은 과도했나 봐요. 이제 쭉 달립니까? 그렇다기보다는 빠졌던 거 제자리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자리, 네네. 신고가까지요? 신고가요? 아니 신고가 아니라 최근에 빠졌던 거. 최근에 그 날짜가 언제죠? 그 11월 17일 지난주 금요일 날 빠졌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빠졌던 거 이제 만회를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 앨범 판매량 이제 중국 쪽 앨범 판매량 이슈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여기 좀 과도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이제 과도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거 좀 해소가 되게 되면서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JYP 엔터테인먼트도 그렇고 하이브도 그렇고 조금 이제 하이브를 예를 들게 되면은 지금 정도 가격권에서 21만 원 정도 20만 원 이상 가격권에서 이제 추가 하락이 좀 제한되는지 그 부분도 먼저 보시라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네. 관심주 듣고 마무리할게요. 정 이사님부터 들을까요? 네. 네, 정 이사님. 자동차 네. 좀 짧게 들어볼게요. 좀 큰 거 가져왔어요. 오. 일단 지금 조금 그러니까 안정적인 묵직하게 게 가져갈 수 있는 쪽이네요. 네. 지금 아무래도 시장에 좀 변화가 좀 생기다 보니까 네. 좀 시간 종목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포인트는 일단은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자동차 완성차 실적 좋은 거 다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내년 이제 영업이익 평균치가 또 12조 원으로 11조 5천억 돼서 12조까지 상향 조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실적 모멘텀들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주저하는 책 최근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게 배당 때문에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3분기 기준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현금이 한 17조 가량이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지금 주당 배당금 DPS가 한 6천 원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 정도에서 시가 배당률 한번 계산해 보게 되면은 한 7%가 돼요. 그러면 상당히 고배당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참고서 말씀드리면 10월달 뭐 전기차 해외 판매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 63% 정도 성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 세 가지 포인트로 일단 기아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기아는 뭐 차트상으로는 이제 전고점 9만 원 돌파가 지금 숙제인데 일단 목표가는 10만 원 잡았습니다. 10만 원 잡았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는 8만 3천 원에서 8만 3천 원에서 8만 4천 원 정도 밴드를 좀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이제 8만 1,500원 한번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까지 목표가 주신 거예요? 네. 아니 올해까지요. 오, 올해까지. 와. 기억하겠습니다. 네. 기아였습니다. 상단 뚫어낸다. 그리고 송 과장님은 가온칩스. 네. 지금 기회인가요? 좀 불안해요. 사실 반도체 섹터가 오늘 좀 많이 조정을 받고 있어가지고 네. 그러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일단 반도체 섹터 내에서 트렌드가 변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온디바이스 AI라는 이런 미명 아래 HBM이 계속적으로 갔던 것을 이제는 파운드리 관련된 관심도가 높아지게 되고 이 기간이 그 안에서에 대한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 이 정도로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페니스 관련된 업체 중에 더 강한 업체도 있어요. 제주반도체라든지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 훨씬 더 주가의 탄력도가 더욱더 강한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도 중간 이상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매출 비중을 보게 되면은 오토모티브 관련된 부분과 AI 관련된 부분 자체가 한 8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앞으로도 파운드리 산업에 관련된 부분이 더욱더 확장이 됐을 때는 할 수 있는 일들이 더욱더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 파운드리 디자인 하우스의 파트너사로 등록이 되어 있는 만큼 삼성이 더욱더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확대를 가져가게 될수록 더욱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023년도에 대한 실적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못하기는 하지만 2024년도에는 양산 매출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성장에 대한 부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가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분할 매수로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53,500원 제시를 해드리지만 저는 업황에 대한 이런 더욱더 확장이라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는 그것을 뚫고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쉬는데 혼자 강하네요. 53,500원 신고가 영역까지 TP 제시됐습니다. 가온칩스까지 들었습니다. 두 프로와 함께했습니다. 송태현 과장, 정태근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